3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보다는 4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조국 신당도 나올 거고 이준석 신당도 생겨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야 된다. 아, 좀 이준석이나 조국이나 누가 됐든 좀 새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개헌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주 칼은 달고 있어요. 윤석열 신당은 없습니까? 아, 저 윤석열 신당은 그냥 리모델링. 저도 걱정인 것이 이번에 공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 과정, 일단 공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빠져나가지 못하겠지만 미리 자기네들의 패배를 예상하는 금태섭처럼 예상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일부 개별적으로 저는 뭐 크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개별적으로는 미리 신당 쪽으로 빠져나갈 위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뭐 비명이고 친명이고 반명이고 간에 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려면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럴 가능성은 한 15% 정도. 이게 좀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뜻으로 15%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기려면 비대위로 전환할 가능성은 저는 35%라고 보고 여전히 저는 분열할 가능성을 50%로 봅니다. 분열할 가능성은 다른 이유 때문에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수요 공급이 불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자리는 별로 없으니까 치열해질 텐데 경선을 하고 나면 이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12월 달쯤 오면 선제적으로 어쨌든 명분 쳐서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의 당권은 더 세졌죠. 근데 세진 만큼 내부 싸움은 또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면 기존에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던 자리, 거기에 뭐 변변한 도전자가 없던 지역도 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새로운 소위 친명계 도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게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승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하게 부잣집이에요. 근데 부잣집 자식들 간에 재산 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지할 수 있는 재산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큰 재산을 놓고 나도 이참에 한 자리 하는 사람이 우후죽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동의하십니다만 이게 폭발력이 잠재해 있고 이거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어느 기점에는 내부 싸움이 한번 크게 파열음을 내면서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하다가 핍박의 이미지는 이준석이 다 가져가 버리게 생겼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누가 최근에 핍박을 왜냐하면 지금 조국도 핍박당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핍박당했지만 지금 가장 최근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최근 거를 기억을 하게 되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신당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구상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야말로 영향받을 수 있는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도 있다. 윤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타협안을 갖고 와서 그 안에 남는 방법이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나갔을 때 미래를 보고 떨어져도 좋다고 이준석 신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세 번째는 비명계까지 포함해갖고 하여튼 1번, 2번 아닌 사람들은 3번으로 다 뭉쳐야 된다. 그래야지 겨우 살아남는다.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떤 게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은 인정하지만 가치 정치라기는 뭐 좀 지금 이상민 의원 정도만 지금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결국 그러면은 하나로 뭉치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3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보다는 저는 그렇게 된다면 4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죠. 저는 선거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선거법대로 만약에 다 총선을 치른다면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처럼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남아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진다고 하면 사실은 정당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조국 신당도 나올 거고 이준석 신당도 생겨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다른 정당 몇 개가 더 원내 진입이 가능할 정도의
3% 이상의 득표를 받을 수 있는 당이 몇 개 더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지율이 10% 이상 나오는 차기 주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선거법 체제 하에서 이제 위성 정당, 비례 정당으로서 이제 본인 혹은 뭐 천하람 전 대표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비례 의원을 이제 가져갈 심산으로 이제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파괴력은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만약에 지역구 일부 후보를 내면 아까 굉장히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우려는 굉장히 현실적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신당이라고 봅니다. 그냥 신당인데 그게 지금은 다 같이 이준석 신당만 얘기하지만 저는 조국 신당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에 제가 이제 응원이나 건투를 보내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정말 이 87년 체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온 거에 대해서 뭔가 꿈틀거리는 변화를 지금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기력한 국회에 대한 심판도 내년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구도로, 어떤 기치로, 어떤 가치로 누구와 함께 이걸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준석이나 조국이나 누가 됐든 좀 새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개헌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칼은 갈고 있어요. 윤석열 신당은 없습니까? 저 윤석열 신당은 그냥 리모델링 예. 되니까.